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나를 사랑하는 연습 마지막 챕터인 인생에서의 연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주변에서의 연습과 두 번째 챕터인 사랑에서의 연습을 듣고 싶으시면 영상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이번 챕터는 인생을 살아가며 얻을 수 있는 교훈 같은 내용들입니다. 살아가면서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잊고 지내왔던 것들이나 나의 인생을 한 번쯤은 다시 돌아보게 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서 제 주관적으로 10개의 에피소드를 추려봤습니다. 댓글에 목차를 마크해 놓을 테니 원하는 내용을 골라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챕터 3 인생에서의 연습. 당신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에 쉽게 두려워집니다. 또 시련의 알몸으로 노출되어 있기에 걱정을 하며 지레 겁먹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기 위하여 참 많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는 그것을 해결하려 끙끙 앓았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든 해결할 수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두렵고 마음이 쓰이고 그랬습니다. 나의 삶을 되짚어 봅니다. 어린 시절 꼬마였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자그마한 성적표 하나에도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목이 메고 두려운 마음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던 내가 있습니다. 힘이 센 친구의 겁박이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호랑이 같은 아버지의 일찍 들어오란 문자 하나에 가슴이 철렁했던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짚어보면 비교적 몇 년간의 일들도 이와 같은 이치였습니다.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두려워했고 걱정했던 내가 있습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내가 있습니다. 그때의 시련들을 부정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단지 참 두렵고 마음고생 한참 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왜 그렇게 걱정했나 싶고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언제나처럼 지나갔고 나는 또 언제나처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참 다행인 일입니다. 당신도 나도 결국은 괜찮아지는 사람입니다.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지금 걱정해봤자 나중엔 별거 아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어오면서 생긴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방어 본능의 두려움과 걱정이라면 감히 괜찮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고 당신을 해치지 않을 일들입니다.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늘 괜찮아져 왔던 사람이고 이번 일도 늘 그랬듯 괜찮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말해줍시다. 괜한 일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괜찮아질 거야. 늘 그래왔듯 앞으로도 꼭 그렇게. 나는 늘 괜찮아지는 사람이었으니까. 넘어져도 된다. 또 쉬어가도 된다. 당신에게는 언제나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내가 넘어진다면 따위의 두려움과 상상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된다. 몰려오는 걱정에 긴 새벽을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깟 거 넘어져도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도를 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다칠 거란 망상을 품는 것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다. 넘어져도 곧 흙먼지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질 사람도 아니다. 그간 넘어져 왔고 또 그런 연습을 해왔기에 당신의 중심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에게는 숱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따위의 계산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그런 고민의 굴레에서 잠시 떠나버려도 된다. 고민으로 두통을 앓지 않아도 되고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깟 거 조금 쉬어가도 되기 때문이다. 나의 길이 늦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러면서도 약해진 몸과 마음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다. 그간 그렇게 온 힘을 다했으니 잠시 마음을 쉬게 두어도 괜찮다. 잠시 머리를 식혀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한계를 떠안고 언제까지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떠안고 바라던 곳에 성이 도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쉼을 허락하도록 하자. 쉬는 것도 나아가는 것의 과정일 뿐이기에 내가 잠시 숨을 고른다 해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에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꿈나라에 간 사이 나도 모르게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전부 어른으로 향하고 있지만 삶만큼은 언제까지고 꼬마처럼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꿈이 자꾸만 새어나와 그것을 침대에서도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삶을 축축하게 적실 만큼 꿈을 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와 삶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그런 삶을 살려면 조금 더 철이 없어지고 어리광 피우는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 때 있었잖아요. 꿈이 대통령이었던 적 다들 있었잖아요. 꿈이 유명한 운동선수였던 적 다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당장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꿈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삶에 치여도 그것을 상상하며 불면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루리라는 희망을 품고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가볍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어나오는 꿈, 억지로 숨기고 닦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꿈처럼 아름답고 동화 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꿈과 당신이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 세상은 상대적이다. 현대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에 대한 책임인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그래서 우린 무엇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주변은 나에게 절대적을 요구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말 그대로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나는 절대값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아간다. 내가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해온 사람이라도 누군가 나에게 갖는 기대감은 상대적이지 못하고 절대값에 갇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학생이어도 부모님은 더 좋은 성적을 원하고 있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학업적 압박을 가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한 평균 이상의 성적이라도 부모님의 기대치라는 절대값엔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적으로 업무 실적이 좋더라도 부장은 더 좋은 실적을 원하고 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조금이라도 풀어진 모습을 보인다면 질타를 받기 십상인 것이다.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팀원보다 잘했지만 부장에게는 나에 대한 절대값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그 어느 면에도 쉽게 적용된다. 학업과 회사 생활은 물론이며 사랑 같은 감정적인 면에서도 우정 같은 관계적인 면에서도 쉽게 적용되어 왔다. 그러니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잘하면 잘할수록 쉽게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고 쉽게 질타받는 사람이 된다. 착하게 살면 살수록 쉽게 나쁜 사람으로 몰리게 되고 더 주면 줄수록 쉽게 야박한 사람이 된다. 잘해온 만큼 사람들의 기대치는 절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이것에 있다. 당신이 정말 혼날 짓을, 질타받을 짓을, 못난 짓을 해서가 아닌 상대성과 기대치에 대한 이중적 모순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이런 설명을 하며 호소한다 해봤자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의 힘듦을 설명해봤자 상대에겐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행해왔기 때문에, 관습처럼 당연히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굴레 같은 것이라면 스스로의 마음을 단단히 다져 상황을 이겨내어야 한다.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잘 이용하자. 상대적으로 잘하지 못했다면 다른 이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만의 절대값을 만들고 그것으로 다시 용기를 얻자. 상대적으로는 잘했지만 절대값이 나를 평가하려 한다면 상대적인 수치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응원하고 칭찬해주자. 되지도 않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만의 고충을 스스로가 알아주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부당한 기대와 이중적인 평가로 인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잘하고 있고 그것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닌가? 후회할 일보다 떳떳한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릴 때에는 참 별게 다 창피했고 그랬습니다. 이곳저곳 상처투성이인 봉고차로 학교를 데려다 주겠다던 우리 아빠. 시뻘개진 얼굴로 혼자 가겠다 말하는 나. 또 그것을 보고서도 미소 지으며 조심해서 다녀오라던 우리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나는 별게 다 창피했구나. 이제야 후회스럽고 그랬던 나의 모습을 숨기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는 참 별게 다 유난스러웠습니다. 집에 두고 온 준비물을 학교에 가져와 교실 창문으로 건네주었던 우리 엄마. 됐으니까 집이나 가라고 언제 가져와 달랬냐고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렸던 나. 그리고 그날 저녁
따뜻한 밥을 챙겨주시던 엄마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난 정말 유난스러웠고 별로였던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이제야 그때를 후회하곤 합니다. 그렇게 예전 일은 아니지만 별게 다 예민했었습니다. 군 생활 상병쯤에는 모자를 구부려 쓰는 그 일병이 왜 그렇게 꼴불견이었는지, 대학교에 다닐 때에는 나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는 후배가 왜 그렇게 미웠지, 그것으로 왜 싫은 말을 했었는지, 지금에서야 나는 참 별게 다 예민하고 속 좁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 보면 별게 다 창피했고, 별게 다 유난스러웠고, 별게 다 예민했고 그랬습니다. 별게 다 숨기고 싶고, 별게 다 믿고, 별게 다 꼴불견이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참 별거 아닌데 말이죠. 그때마다 나는 후회할 행동을 했고, 후회할 언행을 뱉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후회할 일들을 만들어 온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피한 것 같다가도, 유난 떨고 싶은 것 같다가도, 밉다가도, 꼴불견이다가도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곤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참는 것은 아닙니다. 말을 뱉기 전에 늘 염두에 둡니다. 시간이 지나서 별게 다 그랬었구나 생각될 것 같은 일인지 아닌지 말이죠. 어쩌면 말하고도 후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랬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병이지만 항상 별게 다 그런 것도 병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 보면 참 별게 다 그렇고 그랬습니다. 별거 아닌 일로 유치한 사람이 되어 살아오곤 했습니다. 이젠 덜 후회하고 덜 창피하게 살자는 다짐을 합니다. 침대에 누워 뜬금없이 이불을 걷어찰 일들을 만들고 싶지 않단 마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할 일보다 떳떳한 일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많은 것과 깊은 것은 엄연히 다르다. 어디를 가나 똑같이 노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있었다. 늘 함께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고 있어도 유독 나보다 높은 학점을 받는 친구들이, 너는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높은 학점을 받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다. 걔가 나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다. 출제자인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체크를 했으며 시험 전에도 시간을 투자해 기출문제를 익혔을 것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걔가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다는 것은 아니다. 많이 공부를 했지만 많은 시간을 공부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나와 같은 시간에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평소엔 놀다가 시험 기간에 바짝 공부한 그 시간 투자는 거의 비슷하거나 걔가 조금 더 많거나 할 수 있다. 요점은 깊이이다. 많은 시간에 앞서 깊게 한 것이다. 많이 공부했다는 것은 깊이 공부했다는 것이다. 우리가 대학생의 신분이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공부라는 행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강의실에 앉아 오늘 먹을 점심과 디저트를 생각한다면 공부라는 행위를 하고는 있지만 매우 얕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시간 강의실에 앉아도 성적은 오를 일이 없다. 당신과 다른 친구에 있어 공부의 깊이는 엄연히 다를 것이다. 그런 하루하루가 겹겹이 쌓여 학점이라는 결과에 차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생각에도 이런 깊이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런 깊이 차이는 쓸모없는 걱정,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고민 등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 당신이 평소에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 좋지 않은 결과만을 일으키거나 생각은 참 많이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나는 것 같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 불면을 겪고 있다면 생각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혹시 생각이 많기만 한 거 아닌가? 생각의 요점보다는 잡음이 많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 목적도 없이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공부가 아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지. 깊이 없는 생각들은 나의 시간과 감정을 쏟고 있는데도 삶의 성적을 엉망으로 나오게 몰고 간다. 삶이란 꼭 그런 것 아닐까? 생각이 많으면 되는 일이 없다. 삶이 탁해진다. 그냥 감으로 생각을 적게 하면 가벼워지고 행복해진다 라는 말이 아니다. 깊이 없는 생각이 많으면 쓸모없는 걱정과 고민이 늘어난다. 그것은 꼬리를 물고 또 다른 걱정과 고민을 낳는다. 어떠한 생각이 나의 삶에 많은 관여를 할수록 여유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곧 나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에너지를 쏟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어떠한 것에 대한 생각이나 고찰은 이로운 일이다. 하지만 무조건 양만 많은 것은 해로운 것이 된다.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된다. 양은 적지만 밀도가 깊어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가득 퍼질 수 있는 생각이기를 바란다. 같은 시간과 감정을 투자해도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깊은 생각을 하길 바란다. 깊은 생각의 기준을 모르겠다면 일단 줄이자. 줄이려고 노력해보자.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연습보단 어떻게 줄일까에 대한 연습일 수도 있다. 당신의 감정과 머리에는 한계가 있고 많기만 한 생각 안에선 깊은 생각이 나올 수 없다. 누군가 당신과 대화를 할 때 많은 사람이구나 보다 깊은 사람이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생각으로 원하는 것을 망치기보단 깊은 생각으로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당신이었으면 좋겠다. 언제나 아쉽거나 슬프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아쉽거나 슬프거나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주 작은 일에도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사람이란 뜻은 아닙니다. 우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아쉽거나 행복했던 것을 떠나보낼 때 슬프거나 합니다. 소중한 것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행복했던 것을 자주 떠나보내기 때문에 자주 아쉽고 자주 슬프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러한 상황이 많을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쉽거나 슬프거나 하는 쉬운 사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했고 많이 행복했으니 이만큼이나 아쉽고 슬픈 것이겠죠. 그러니 힘써 아쉬움을 없애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며 파생된 감정이니까요. 무언가 소중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아쉬워해야겠습니다. 내가 아쉬운 게 싫다고 해서 소중했던 마음까지 아니었다 할 순 없는 일이니까요. 또 슬픔이란 감정을 지우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슬픔을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그것은 행복했던 것을 떠나보내며 파생된 감정이니까요. 슬픔이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도 나의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사라지게 하고 싶지는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에겐 아쉬움과 슬픔이 늘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지우려고 노력하겠죠. 나는 그런 당신에게 말합니다. 아쉬움과 슬픔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지우려 하지 말고, 언제나 아쉽거나 슬프거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 곁에 소중함과 행복의 잔재가 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곧 언제나 소중한 것들이 곁에 있고 행복한 순간이 머무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언젠가 떠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당신의 곁에 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늘 소중함과 행복함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비록 떠나갔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머무르도록 아쉽고 슬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소중함과 행복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아닌 슬픔과 아픔은 없습니다. 슬픔에도 총량이 있다면 좋겠다. 내 슬픔, 내 슬픔. 그 누구의 슬픔을 비교해가며 가장 슬픈 사람부터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애석하게도 각자가 품은 슬픔의 총량은 계산해서 따져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눈대중 정도의 수치로 상대의 감정을 가늠해 본다. 예컨대 사건이나 상황 정도. 그래서 내가 슬프다고 아프다고 표현하기라도 한다면 이런 반응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보다 심한 적도 있었어. 나는 그런 일을 겪고도 버텨냈지. 하지만 그런 상황의 잣대로 슬픔의 총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다. 사람마다 전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형태의 그릇을 지니고 있기에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에 대해 오해를 하며 살아간다. 나 또한 남의 슬픔을 내가 겪은 상황과 비교해보곤 별것 아닌 취급을 하기도 한다. 또 나의 아픔을 타인의 상황과 비교해 별것 아닌 취급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 그 누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도 스스로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이 어떤 것 때문에 슬프다면 정말 슬픈 것이다. 또 아프다면 정말 아픈 것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비교하며 나의 슬픔을 가볍게 치부하는 말은 새겨들을 가치가 없다. 또 애써 나와 타인의 아픔을 비교해가며 스스로의 아픔을 희석할 필요도 없다. 누구와 비교하든 비교하지 않든 당신이 슬프고 아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갔더라도 슬펐고 아팠었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충분히 슬프고 아픈 중이며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견디어온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별것 아닌 감정이 아닌 참 대단한 감정을 겪어왔고 지금껏 견뎌왔다는 것이 또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상처의 깊이와 흉터만큼 발전해왔을 당신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일인 것이다. 당신 이대로만 나아가면 된다. 나의 감정에 대하여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휘둘리지 말 것, 또 감히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슬픔과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 것, 그 어떤 감정도 반드시 버텨낼 당신이라는 것, 또 아물 당신이라는 것, 아문 만큼 단단해질 당신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갈 것. 그간 참 큰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느라 고생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닌 참 큰 감정을 겪어내느라 무던히도 고생 많았다. 저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할 당신. 이 세상엔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찬란하다 일컫는 것은 별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말합니다. 또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빌기도 하죠. 이렇듯 별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찬란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빛나는 것들 중 별이 유독 찬란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어두울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어둠이 하늘을 덮으면
그때서야 빛이 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별과 당신은 참 닮아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남모르게 무던히 빛을 내고 있던 당신이기에 어둠처럼 깜깜한 시기를 만나 오히려 밝은 빛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무던히도 노력해왔던 당신이기에 오히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참으로 애써왔던 당신이기에 눈길을 주지 않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들어 참 아름답다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지금 이 순간 찬란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꼭 지금 당장 빛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계속 빛을 내고 있다면 그 진가가 바라는 때는 꼭 오게 되어 있고 당신은 그때를 맞아 찬란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말입니다. 행복은 내가 하는 것이다.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 말 그대로 행복은 하는 것이며 그것의 주체는 당신이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다는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며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쓴다.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한다 가정해보자. 가령 운전을 한다. 당신이 운전이라는 행위를 소유할 수 있는가? 아니, 그것은 불가능하다. 행하는 순간에 하나여 그것을 하고 있다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령 당신이 운전을 하는 와중에 타인이 말한다.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반대로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데 타인이 말한다.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행복은 나의 기준이며 영원히 소유할 수 없고 억지로 주입한다 해서 주입될 수 없다. 행복을 당신으로부터 구속시키려 하지 말자. 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말자. 행복에 대한 자유는 온전히 당신에게 있으며 그것을 할지 말지는 당신이 정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당신이 지는 것이며 그 책임이 두려워 행복이란 감정을 섣불리 감행할 수 없는 것뿐이다. 그러한 상황을 두고 행복하다 또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곤 한다. 사실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두려울 뿐이다. 내가 오늘 행복만을 쫓는다면 내일은 행복을 행하지 못할까봐 참 조삼모사 같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기억하자. 1. 행복은 하는 것이다. 2. 행복의 주체는 나이다. 그러한 자발적 행위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타인의 지시에 따를 수도 없다. 3. 선뜻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뒤에 따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행복하자. 이런 이상주의적 문장을 뱉고 싶지는 않다. 내가 지금 행복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책임이 무겁다면 지금의 행복은 잠시 미뤄두자. 하지만 지금 행복을 행하지 못함으로 받게 될 책임이 별것 없어 보인다면 지금 당장 행복을 행하자. 그것의 주체는 당신이고 선택도 책임도 당신 몫이니 우린 언제나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미룰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행복을 미뤄둔 것에 대해 감히 불행이라며 정의하지 말자. 그것으로 인해 끙끙 소갈이하지 말고 남을 부러워하지도 말자. 혹여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리란 망상 또한 품지 말자. 행복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행복하지 못할지언정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치가 있는 삶은 살 수 있다. 불행도 불행이 아닌 것이 되며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행복과 그 반대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신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떠한 감정을 스스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